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를 어떻게 충당하셨는지 궁금하고요. 소형 빌라를 낙찰받아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소액으로 월 수익을 얻을 수는 있었다고 하지만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목돈을 모았으며 꾸준히 살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. 이렇게 했습니다. 예, 엄청 좋은 질문이죠. 이런 질문들은 수업 중에도 많이 나옵니다. 특히 최고의 과정에서 많이 나오죠. 제가 가지고 있는 수입은요, 많이 있습니다. 예, 경매로 할 수 있는 것은요, 세 가지가 있죠. 경매 교육사업, 경매 투자사업, 경매 컨설팅 사업입니다. 우리가 솥을 세워놓으면요, 다리를 3개 놓지 않으면 자빠지죠? 예, 그래서 3개 정도로 받쳐야 됩니다. 이 3개, 교육사업, 투자사업, 컨설팅 사업을 갖추지 않고 컨설팅만 한다. 교육만 한다. 그러면 고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. 예, 고수는 이 3자를 갖춰야 고수고 3자가 갖춰지지 않으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스톱됩니다. 예, 그 중요한 질문이시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법은 3가지를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쉬운 구별법이 있는데 못하죠. 쉼없는 경매 투자와 밥 먹듯이 하는 경매 투자를 하려면 수입이 지속적으로 백업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돈 버는 파이프라인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. 그렇죠? 다다익선이죠. 중요한 체크고요. 저는요, 경매 교육 사업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. 예, 싼 거는 무료도 있지만 비싼 거는 몇백만 원짜리도 있죠. 그리고 책을 출판해서 책 수입도 있고요.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팔기 때문에 동영상 수입도 있습니다. 예, 아마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셨다면은 동영상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. 그리고 경매, 저희 같은 경우는 공경매사 자격증 수입도 있습니다. 외부 기관에서나 대학원, 대학교 또는 정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경매사 자격증 시험을 많이 보십니다. 그리고 공경매사 자격증이 발생되면 또 실무 연수 교육도 하면서 돈을 벌죠. 그리고 컨설팅 수입도 있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의 이제 월세 수입도 있겠죠. 제가 직접 산 것들에 대한 월세 수입요. 대출 이자가 걱정되시죠? 예, 대출 이자는 늘 재살에서 나오게 한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. 재살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 물건에서 나오면 월세로 이자 감당을 충분히 한다는 거죠. 어떤 거는 감당만 되는 것이 아니고 50만 원, 어떤 거는 80만 원도 더 나오기도 합니다. 예, 그냥 예를 들면 이제 본동에 있는 토지, 법정지상권 토지 같은 경우는요. 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. 예, 원래 법정지상권 대출 안 해주니까. 대출이 없는 대신에 거기에서 매달 한 70만 원씩 나옵니다. 지료를 받았거든요. 그런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매달 70만 원씩 벌면 1년이면 한 800 정도 되죠. 840. 840을 은행 이자로 벌려면요. 한 3억 가까이 집어넣어야만 가능한 돈입니다. 은행에. 예. 그런데 이제 이 땅 같은 경우는 투입 금액은 한 8,800 정도 들었는데 지금 시세는 한 4억 몇천 정도 됩니다. 이런 경우는 1억만 번 게 아니겠죠? 예. 이건 아예 뭐 어차피 공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. 자. 그리고 전세금으로 빼게 되면요, 또 투자를 또 할 수 있습니다. 작은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요,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. 이런 거를 이제 중국말로 능소능대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작게도 되고, 큰 게도 되고, 자유자재로. 그죠? 고수가 되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경매로 돈 벌 수 있는 고수면 시행이라든지 분양도 잘합니다. 예.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. 하나의 능통을 하면 다른 것도 통하기 마련이죠. 토지는요, 저 같은 경우는 토지는 몇 개 있습니다. 물론 토지의 경우에는 지료가 나오는 거 이외에는 제가 이자를 순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월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. 대신 멀리 보고 투자하고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. 자, 3번. 협회에서 물건 추천은 안 해주십니까? 그리고 교육 말고 유료 컨설팅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. 1억의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을 경매로 사고 싶은데 어떤 물건을 낙찰받을지 추천해 주세요. 네. 우선 협회에서는요, 유료 컨설팅을 안 합니다. 네, 부동산 컨설팅은 아무나, 누구나,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,
경매 컨설팅은요, 중개법인, 중개업자, 변호사, 법무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죠. 그래서 저희 부자와 우리 그룹에서는 중개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쪽에서만 하지 협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. 1억은 매우 큰 돈이고요. 그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스타트하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기도 하고요.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. 어떤 물건을 잡으면 되냐고요? 예, 돈 되는 걸 잡으십시오. 그럼 돈 되는 거를 어떻게 잡습니까? 많이 잡아보세요. 그러면 성공합니다. 예, 뭐 빤한 거 아니냐고요? 아닙니다. 엄청나게 큰 구결이죠. 돈 되는 걸 잡으시고 돈 되는 것을 많이 잡으십시오. 꼴랑 1개, 2개 사가지고 머물지 말란 얘기입니다. 1억 가지고 1개 사면은 뭐 하겠어요? 1억 가지고 10개도 살 수 있으면 사야죠. 자, 이제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고요. 이렇게 긴 거는 타이핑 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또 다른 메일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. 선생님께서는 자본금 1, 2천만 원만 있어도 경공매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. 저는 지금 4천만 원이 있습니다. 이 돈을 때로는 누님과 어머님께 빌려드리기도 하는 돈이지만 24부터 경공매에 투자하고 싶습니다. 경험을 쌓고 싶고 남들이 두려워 못 가는 길을 개척도 해보고 싶습니다. 비오는 날 군산에서 익산까지 가서 임장활동을 해보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미납된 관리비도 알아보고 등기부 등본으로 권리분석도 해보고 임대차 관계도 살펴보고 보증금을 챙겨 기일날 입찰을 했지만 300여만 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. 최근 가수 장우혁 사례도 보고 39세 이진우 소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도기한 선생님의 강의도 들어봤습니다. 저와 같이 지방에 사는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경공매에 다가가야 할까요?